네, 안녕하세요.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은 점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 쇄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계속 어깨 통증, 수술, 뭐 주사 치료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뼈 중에서도 이게 쇄골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쇄골뼈 하나 갖고 뭐 할 얘기가 많겠나 싶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골절 치료에 상당한 그 기여를 한 그 신체 부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그 V라인 그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뼈이기도 하고요. 바로 피부 밑에 있다 보니까 노출이 잘 돼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변형이 있어도 잘 표시가 나게 되고, 또 혹시라도 단축되거나 변형이 생기면 이게 기능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뼈입니다. 또 중요한 만큼 이게 바로 피부 밑에 있고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근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다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 골절이 굉장히 흔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 흔한 뼈를 어떻게 치료해 왔는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고, 또 이 뼈를 통해 가지고 이 골절 자체의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한번 쇄골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몇 가지 증례를 통해 가지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 문서에도 이 쇄골골절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4세기 히포크라테스 문서에도 이 쇄골골절에 대해서 인간 몸에서 가장 쉽게 골절되는 뼈라고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치료를 할 때 이 쇄골골절을 무시를 해도 의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뜻은 결국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잘 붓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 쇄골뼈는 잘 붓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흔하고 우리가 이제 고대 인류의 유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파헤쳐 보면은 그 관찰을 해 보면은 이 쇄골뼈 골절을 굉장히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체의 그 뼈보다도 이렇게 흔하게 골절이 돼 있고 골절된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외부에도 노출이 돼 있고 또 넘어질 때 또는 이제 어떤 타격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몸싸움을 할 때도 굉장히 쉽게 좀 다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구조다 보니까 특히 고대 인류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런 골절을 달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쇄골 골절이 잘 부러지는, 쇄골뼈가 잘 골절되는 이유가, 이게 그 모양을 보면은 이 내측 안쪽은 이게 동그란 원통 모양으로 돼 있다가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납작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통이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납작해지고, 정면에서 봐서는 그리고 위에서 내렸다 볼 때는 또 약간 S자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통 모양이 바깥으로 이제 납작해지게 되면서 또 모양도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압박을 조금만 받기만 해도 거기에서 잘 골절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통 모양이 이제 납작한 모양으로도 이행되는 그 지점이 항상 우리 인체에서 그런 모양이 좀 바뀌는 그 중간 지점이 좀 약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쇄골 또한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만 압박이 가해져도 그런 골절이 굉장히 좀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모양이 쇄골이 저렇게 굳이 S자 모양이 되고 원통이 됐다 또 납작하게 되었느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원래부터 이제 고대 인류 뭐 더 나아가 뭐 저 먼 우리 조상님들의 이제 그 쇄골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자였고요. 거의 그냥 원통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인원들의 쇄골과 인간의 쇄골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유인원들은 이제 길쭉하고 퉁퉁하고 거의 이게 통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고 또 약간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인원의 어깨는 우리 인간보다는 좁고 그리고 또 움직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우리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손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정교한 활동도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쇄골뼈도 점점점 진화가 된 건데요. 진화하다 보니까 이 원통 모양이 바깥으로 뻗쳐나가면서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인원보다는 어깨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또 움직이는 각도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그러니까 유연한 관절은 어깨입니다. 인간의 어깨가 가장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 침팬지나 그 고릴라의 어깨보다도 인간의 어깨가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넓거든요.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 있고 그리고 이 쇄골 덕분에 이게 우리 몸하고 좀 멀어져 있다 몸에 축하고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는 쇄골이 또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몸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이 길어서 그렇지 위아래 동작만 하고요. 우리 인간의 어깨처럼 이렇게 회전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몸에서 좀 멀어져야 있어야 되는데 어깨 관절이 근데 그 멀어지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요 쇄골이고 그렇게 멀어짐에 따라 진화함에 따라 이제 모양이 이렇게 S자와 좀 납작한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도 이제 좀 몇 가지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 저는 8개월 전에 자전거 사고로 쇄골이 부러졌는데요. 어깨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남아있어요. 이게 정상 회복 과정인가요? 아니면 유압이 잘 안 된 걸까요? 유압 여부는 엑스레이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8개월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압 소견이 좀 보여질 것이고요. 만약에 뼈가 잘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뚝뚝 소리가 난다 하면은 항상 이제 우리 어깨는 그 염증, 뭐 골절이 좀 유압이 되고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좀 해소되더라도 조직이 좀 두꺼워져 있고 거기에 적응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딱 쇄골 골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좀 촬영해서 유압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쇄골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은 바로 요 부위에 있다 보니까 팔을 짚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어깨 자체에 이렇게 꽈당 넘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직접 타격을 입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다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 기전이 가장 흔합니다. 우리 어깨로 이제 넘어졌을 시에 이 압박력 때문에 우리 몸과 이제 어깨와 그 사이에 있는 쇄골이
압축력 때문에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요즘 이제 또 자전거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로 그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아니라 말이었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떨어지거나 그 말 탄 상태에서 그 어떤 묘기를 부리거나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다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쇄골골절이 굉장히 흔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옷의 디자인, 특히 이 갑옷도 보시면은 이 쇄골골절이 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심히 다른 뭐 나라의 다른 갑옷들을 보더라도 유럽의 그 갑옷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건데요. 이게 넘어지면은 이제 쇄골을 어느 정도 그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보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세기 시대에도 굉장히 흔했겠죠, 쇄골골절이.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세계 1차 대전 때도 쇄골골절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 전쟁 때 이제 모든 뭐 과학과 의학이 좀 확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쇄골골절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는데요. 또 특히 이렇게 장총을 쏠 때 그 반동에 의해서 이 쇄골 부위에 대고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골절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쇄골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런 역사도 많이 기록도 많이 남아 있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재미있게도 재미있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성망도 상류층 무덤에서 96명의 유골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쇄골골절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대부분 골절은 요골과 척골, 우리 팔 아래쪽에 있는 뼈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마 양반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필 검사한 유골들이 또 상류층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쇄골골절, 그러면 이제 쇄골골절을 어떻게 치료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질문을 하나 받겠는데요. 지안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다리뼈 골절로 금속판 수술을 하고 잘 붙었는데요. 아직도 종종 욱신거려요. 특히 날씨 안 좋을 때 더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골절 후 흔한 후유증인가요? 네, 그 생각보다 골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골절 수술 후 이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좀 탄력적인 조직들이 조금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직으로 아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뼈뿐만 아니라 뼈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과 연부 조직들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압력의 변화력이 좀 부족하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 인체는 뭐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그거에 맞춰서 기압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수축 팽창을 하면서 적응해 가는데 이런 뼈가 다친 부위들은 그런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축 팽창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좀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다는 건 저기압, 내 몸보다 이제 외부 공간에 기압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다 보니 이제 뻐근함과 팽창감과 그 불편감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골절이나 아니면 다른 뭐 수술이나 뭐 외상이나 그런 거 그런 그 종합적인 그 인체 그런 사고 이후에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속판 주변에 미세하게 또 염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치는 않지만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금속판 때문에 요 마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그런 불편감이 좀 지속되고 만져지고 금속판이 혹시라도 또
다리 종아리 쪽에 다리에 보이게 되거나 하면은 재거수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재민님, 초등학생 아이가 놀다가 쇄골을 다쳤는데 성장판에 영향이 가는 골절이면 추후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쇄골 때문에 성장판이 있는 지점에 쇄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짠 하고 이제 골화되는 뼈가 이제 쇄골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생 아이들의 쇄골 골절은 뭐 이렇게 붙더라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하고 리모델링이 되고 또 정상처럼 보이게 되니까 초등학생 쇄골 골절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옛날 정형외과 의사들이 초등학생 그 쇄골 골절은 한번 진단하는 날 보고 그 다음엔 안 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알아서 잘 붙기도 하고 또 잘못 붙더라도 나중에 또 예쁘게 리모델링 성장하면서 리모델링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절되신 분들이 많네요. 예, 다음 강의 좀 하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쇄골골절 치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어 왔는지 여태까지 봤고요. 이제 그러면 치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시대에 또 요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시절에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 영국 분이신가? 그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 어떤 의사가 적어놓은 그런 문서를 이제 좀 해석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치료를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병이나 골절이나 외상을 치료해 왔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쇄골 골절을 눕힌 상태에서 어떤 천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눕혀가지고 어깨를 눌러준다.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쇄골 그 날개뼈 중간에 저거를 좀 받쳐놓고 그 다음에 양 어깨 옆을 누르면은 쇄골이 이렇게 골절되어 있는 걸 좀 펴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꾹 누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7세기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의 에기나의 폴이라는 의사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쇄골 골절에 대해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미 역사적으로 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단언을 했습니다. 쇄골 골절 치료는 끝.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다. 치료는 누운 자세에서 올리브 기름, 비둘기똥, 뱀 기름 그리고 다른 뭐 식물 정제된 물질을 발라주면 끝이다. 잘 붙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쇄골골절을 그냥 어떻게 놔둬도 잘 붙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 시대에도 쇄골골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을 해 왔습니다. 저런 물질들을 발라도 붙는 그런 잘 붙는 그런 뼈였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점차 이제 그래도 가만 놔두고 이게 사실은 쇄골골절이 뭐 예전에는 그냥 누워 있는 게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 산업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고정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팔자붕대라고 해가지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뒤에 보면은 이게 팔자 모양으로 생긴 거를 이렇게 어깨에 걸쳐가지고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결국엔 가슴을 이렇게 좀 펴주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사실 1860년대 그때 이제 치료로 확립되긴 했지만은 기록물을 보면은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유사한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게 뼈가 어느 정도 좀 유압
밀 위해서는 이제 가골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가골 형성이 되려면 한 6주에서 8주, 한 거의 2달 동안 이 상태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역입니다. 예, 그리고 주무실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나중에 이걸 떼보면은 요 살도 좀 까져 있고 그래서 거의 고문장치나 비슷한 치료인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게 더 어긋나지 않도록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때 잡아주기 위해서 간혹 쓰기는 합니다. 그렇게 1860년대부터는 이 방법을 쓰다가 그러다가 이 세이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세이어라는 의사 선생님이 저건 너무 불안정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팔을 몸에 붙여가지고 위에 그 붕대로 좀 눌러주고 좀 당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정하는 장치를 이제 개발해서 그렇게 쓰여 왔는데요. 뭐 아직도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것도 또한 아예 팔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저 상태로 6주에서 8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고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라는 석고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 석고를 위해 쓰이는 물질이 그 몽마르트 파리 근처에 이제 몽마르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석고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골절 치료에 쓰이게 됐는데 쇄골도 아까와 같이 이런 몸통 캐스트나 저 석고나 이런 팔자 모양으로 좀 눌러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치료했는데 이 석고 팔자 붕대는 계속 매일매일 쪼아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지만은 요거는 딱 고정해놓고 놔두면 되니까 조금 더 선호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 살에 직접 닿여 있으니까 또 한 달 동안 그렇게 돼 있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그 피부에도 염증이 좀 생기고 아주 좋은 치료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의사분은 쇄골골절 유합은 잘 될 수 있으나 변형은 피할 수 없다. 잘 붓긴 하는데 잘 붓는다. 뭐 무슨 치료를 해도 잘 붓는다. 하지만 이 모양이 변형되고 볼록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쇄골골절은 대부분은 잘 붓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 특별히 뭐 수술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렇게 플라스터 파리스를 쓰든 팔자를 쓰든 세이어 방법을 쓰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만 하고 기다리면은 어떻게든 붙으니까 그런 비수술적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또 보이는 게 변형이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뼈는 잘 붙기 때문에 한 1960년대에도 또 니어라고 하는 우리 닥터 니어 선생님께서 이 어깨 관절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쓴 저서에도 쇄골골절은 뭐 잘 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불류압률도 뭐 1% 미만이고 그러니 뭐 그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환자의 만족도를 또 한번 좀 검사를 연구를 해보게 되었죠. 아마 1990년대쯤에 이 환자들이 만족을 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만족도는 뭐 절반 가까이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많고 저렇게 그 모양이 잘못 붙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면은 외관상으로도 안 예쁘고 또 심지어 이제 기능적으로도 좀 제한이 예전에 하던 운동 활동이 복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불류압 그냥 붙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붙거나 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잘 붙는다 했지만은 이렇게 안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안 붙은 채로 이제 덜렁덜렁거린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이게 정밀 엑스레이를 못 찍다 보니까 저렇게 안 붙어 있어도 사실은 외관상으로 이제 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져보면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냥 그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붙은 걸로 인지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했을 때 이 불유압률은 상당히 좀 그 수술했을 때보다는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했었죠. 이 수술한 분들과 수술 안 한 분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제 수술 안 했을 때 이 안 붙을 확률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운동 복귀나 이제 기능 복귀율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만족도도 상당히 좀 90% 이상 높일 수도 있고 하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쇄골골절, 수술이 필요한 쇄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점차 트렌드입니다. 또 이런 쇄골골절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인대, 우리 오구돌기와 쇄골 사이에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이 내측 안쪽에 있는 쇄골은 위로 슝 올라가고, 바깥쪽에 있는 쇄골뼈는 이제 팔 무게 때문에 슝 내려가니까 저거는 절대 붙을 수 없는 쇄골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팔자붕대니 뭐니 해도 이 견우와 직녀처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술이 반드시 좀 필요한 골절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수술 패턴과, 그리고 많이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를 뚫을 정도로 좀 많이 솟아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장을 하게 되고요. 또 미온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모양도 좀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쇄골 라인도 깨지게 되니까 현대인들은 좀 만족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그라시움님, 제 골절은 뼈가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로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약간 어긋나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이 아닌 이상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증은 그 변형 모양과 위치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살이나 다른 조직을 좀 침범하거나 건드려질 수 있으면은 통증은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뼈의 중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긋나 있다고 해서 그런 크게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예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약간 어긋나 있는 뼈를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우선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8개월 되셨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1년 넘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란 인생님, 쇄골골절 후 팔을 안 쓰게 되다 보니 반대쪽보다 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근육 운동 열심히 해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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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좀 흔한 경우고요. 그 반대쪽 팔을 많이 쓰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쪽 팔에 근육이나 인대에 또 부담이 가가지고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아마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하셔도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은 보통 이제 골절 유압하고 대충 한 2, 3개월쯤부터는 이제 근력
골절 주변에 이제 근력을 좀 향상시키는 운동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해야 이제 반대쪽에 또 부담이 더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어떤 골절과 어떤 패턴의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운동을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서 그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다음 강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유익상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길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쇄골골절은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 기전이 있지만은 아주 요즘 그 현대인들한테 흔한 기전은 이 어깨로 직접 넘어졌을 때입니다. 뭐 계단에서도 그렇고 뭐 걸어가다가도 그렇고 특히 요즘 한강공원에서 또는 뭐 양재천이나 그런 길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런 식으로 넘어졌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둥퉁한 부분과 요 얇은 부분 그 사이가 좀 굴절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한데요. 꼭 그렇지만 또 않고 또 쇄골 자체와 이제 날개뼈 사이의 그 이음새 그 관절에서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쇄골 주변에 골절이 좀 흔하게 저렇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경우에 따라서 좀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지 않게 수술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많이 과거에는 시행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쇄골 따라서 저렇게 보기 싫게 했냐면은 결국 이제 쇄골이 잘 보이고 또 그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에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뼈는 잘 보이고 수술은 쉽지만 저렇게 그 골절 부위를 전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급되는 혈행, 피가 또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붙을 수 있는 뼈를 더 안 붙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쇄골 이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또 지나가는데 저렇게 가로질러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신경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쇄골 골절 주변에 감각이 좀 먹먹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 다 돌아오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 쇄골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수술하다 보면은 흉터도 좀 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은 좀 요즘은 이제 지양을 하고 수술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익상님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례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44세입니다. 상완골 골절로 핀받고 2주 되었는데요. 퇴원 후 걷거나 움직일 때 팔통증이 딱히 없었는데 엊그제 잠에서 저도 모르게 움직이면서 팔통증으로 움찔한 후 걷거나 움직이면서 팔에 통증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요. 뼈가 약한 편이라 혹시 핀이 부러지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외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 미리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통증은 그 수술 후에 사실은 어느 부위든 간에 한번 건드리거나 부딪히거나 약간 그 보조기를 잘 찬다고 했지만 좀 잘못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한 번씩 이게 통증은 살짝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 부위가 이제 어긋나거나 문제될 정도의 통증은 일단은 그 통증 강도가 매우 심하고요. 또 그 붓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붓기도 통증뿐만 아니라 부어 있는 상태시라면은 골절 지점에 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좀 시사하고요. 2주 됐으면은 이 가골, 우리가 뼈가 붙는 과정이 그냥 뭐 스르륵 그냥 아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가골, 그냥 연골 조직들이 먼저 좀 생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게 뼈 그 골성 성분으로 바뀐 다음에 그 유압이 되는데요. 그런 연골 조직에 가골이 생기려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아직 그 핀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아님, 팔꿈치 골절 후 보존적 치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아프더니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서 무리가 없는데 팔걸이 하고 산책해도 괜찮나요? 사실 며칠 하고 뒤늦게 걱정 중입니다. 날이 워낙 더워서 땀 차는 게 문제 될까 봐요. 매우 좋습니다. 팔걸이하고 산책은 꼭 하십시오. 그 유산소 운동 가볍게 하는 것도 골절 치유에도 많이 도움되고, 햇빛도 받으면서 이 그 비타민 D 합성을 해야 이 골절 치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이 팔꿈치 골절, 그리고 보존적 치료 중이라면은 많이 어긋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시대로 고정한 채로 걸어 다니시고, 뭐 가볍게 뭐 빠른 걸음으로도 좀 다니시고 하셔도 됩니다. 땀 차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뭐 골절에 땀이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의사 선생님이 또 진료할 때 또 봐드리고 필요하면 바꾸고 할 테니까요. 그런 걱정 때문에 산책을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예. 이제 증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려온 이 치료의 진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쇄골 중간에 간부골절이 생겼을 때 분쇄가 되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것도 이제 견고하게 금속 바늘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고정을 하더라도 요즘 쓰는 방법은 이제 최소 침습법이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골절 지점들의 이 조직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금속판의 길이만큼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가능한 필요한 만큼의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 가지고 고정을 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골 유압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흉터도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되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쇄골골절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 침습법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결과도 좋게 되고요. 또 이런 경우 20살 가까이 된 여성분이었는데요. 넘어지면서 다쳤을 때 저렇게 분쇄 없이 중간에만 이렇게 좀 똑하고 단면이 이제 골절이 됐습니다. 딱 그냥 맞닿는 면이 이제 골절이 된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납작한 부분과 원통 부분에 이행되는 지점에서 분쇄 없이 골절이 됐는데요. 저거 하나 골절 치유하려고 우리가 굳이 또 절개를 하면은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겠죠. 또 나중에 이제 쇄골 라인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요. 저런 핀으로, 우리 골수 내강술이라 그래가지고 핀으로 이제 쇄골뼈 중간을 관통해가지고 고정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골 유압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수술하면은 거의 1cm도 안 되는 흉터가 요 지점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골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쇄골골절이 되더라도 이렇게 끄트머리에 외측 부위, 우리 견봉단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견봉이라서 견봉단 쪽에 골절이 됐을 경우에 가끔 요 인대까지 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옆으로 넘어지면서 저 부위는 골절이 되고, 또 이게 압착력에 의해서 날개뼈하고 요 쇄골뼈하고 요 인대까지 좀 뚝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쇄골뼈는, 요 내측에 있는 쇄골뼈는 다른 근육에 의해서 제 위치 또는 조금 올라가게 되지만은 이 말단 부위는 이 팔 무게 때문에 축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벌어져 있고 붙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커다랗게 절개를 해서 고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또한 쇄골 라인과 이런 흉터가 또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런 쇄골골절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그런 관절경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간단한 기구를 삽입해서 우리가 도구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개가 좋아하는 이 뼈다귀, 만화에서 보는 이 개가 좋아하는 뼈다귀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런 도구본과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 인대 부분을 재건하고 그와 동시에 끌고 와가지고 이제 골절 부위를 좀 유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잘 유압이 되었고 지금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수술 그 쇄골 골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해 왔고 지금은 이렇게 관절경으로도 이 수술을 해서 그 유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오늘 쇄골골절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5세 된 저희 할머님께서 넘어지면서 쇄골뼈가 손톱 길이만큼 부러졌는데 누워서만 계시는데 15일 됐는데 일주일이 돼서 갔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또 일주일 후에 갔을 땐 더 벌어졌다고 해서 이유는 팔걸이 안 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누워 계셨으면은 사실 팔걸이랑은 상관없이요. 누워 계시는 동안 좀 움직이고 뭐 조금 돌아 눕고 하시면서 또 화장실 가시고 하면서 살짝 움직였을 겁니다. 아직 뭐 좀 시간이 더 지나야 이게 잘 붙어가는지 안 붙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항상 이게 우리가 골절 당했을 그 당시의 그림과 좀 붓기가 빠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의 그런 엑스레이 사진과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더 벌어졌다고 해서 안 붙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경과를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입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